이번 사연은 아이에게 엄마 닮아서 머리 크고 못생겼다 말하던 시어머니에게 시원하게 할 말 다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아기 엄마입니다. 요즘 눈을 뜨면 말을 못되게 하시고 입을 열면 천냥빚을 짓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싫다는 생각이 가득하네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 게시판에 하소연하고 나면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지만 시어머니의 만행을 적어볼게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된 것도 적겠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에게 남은 학자금 대출이 있어서 부지런히 맞벌이해서 대출금 갚을 거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임신해서 일을 관두게 되었더니 학자금 다 갚고 회사 관둔 거냐고 시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금 남았다고 했더니 아이 출산하기 전에 허리띠 졸라매고 돈 갚아야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임신해서 막달까지 회사 잘 다니는데 왜 중간에 관두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산모마다 임신 중에 컨디션이 다른 것인데 저를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하시는 것 같아 너무 불쾌했습니다. 신혼 때 집 근처에 사시는 시부모님 댁에 자주 놀러 갔어요. 시부모님은 약속이 있을 때에는 밖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간다고 미리 연락을 드리면 정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자고 하시며 불판, 숯, 야채, 고기를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같이 차려서 기분 좋게 먹고 다 치우고 집에 옵니다. 시부모님 댁은 넓은 잔디가 깔려 있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도 저희가 놀러 가면 무척 반겨줍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주택에 살고 계신데 저희가 갈 때마다 자고 가기를 바라셨어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신혼 초에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배가 점점 나오니 식당에서 앉아서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소원이었을 만큼 시댁에 가면 밥 해 먹은 거 설거지하고 그릇 정리를 해 놓으면 시어머님은 은근슬쩍 곰솥, 큰 냄비 등 안 쓰는 그릇을 살포시 내놓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냄비들까지 다 씻어놓고 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나를 본 김에 부려먹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고 난 후로부터는 식사 때 사용하지 않은 그릇이나 냄비는 닦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남편에게 커튼을 빼달라고 해서 제 앞에 가져다 놓더라고요. 뭐냐고 여쭤봤더니 핀 빼서 세탁기에 옮기라고 시켰어요. 저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무거운 커튼 옮기다가 넘어질까봐 남편에게 옮기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빛의 속도로 달려오시더군요. 그리고는 내 귀한 아들이 이렇게 먼지 많은 커튼을 만지는 거 용서 못하니 너희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남편이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저번부터 냄비랑 커튼 꺼내놓는 거냐고 한마디 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으시며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 며느리가 젊으니 나보다 일을 더 잽싸게 할 것 같아 도움을 받고 싶었다는 해괴한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이 사람 배가 나와서 움직이기 불편하니 아이 낳고도 한동안은 배달시켜 먹거나 나가서 사 먹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설거지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등짝을 퍽소리나게 때리셔서 깜짝 놀랬거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남편을 노려보며 내 앞에서는 설거지하지 말아라. 너희 집에서는 설거지를 잘하던 말던 알아서 하고 내 눈앞에서는 부엌일 하지 말라며 울먹거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 원래 드리려고 준비한 용돈 드리지 않고 아버님께 용돈 드리면서 어머님께 말씀하시지 말고 혼자 다 쓰시라고 했네요. 소심한 복수였죠. 저희 친정에서는 저 편하게 해주시려고 밖에서 음식 사주시고 집에서는 간단하게 과일이랑 차 정도 내주시는데 시어머니는 밖에서 불 피는 것부터 해서 설거지에 뒷정리, 시어머니가 하시기 싫은 살림까지 저에게 떠넘기려고 하셔서 정말 머리 아팠답니다. 막상 첫 아들을 낳으니 병원에 오신 시어머니가 너를 닮아서 머리통이 큰 거 봐라. 우리 아들은 이목구비가 크고 뚜렷해서 병원에서도 이렇게 예쁜 아기 처음 봤다고 난리가 났었다. 자연분만 하느라 좀 고생 좀 했겠다. 며 깔깔거리고 웃으시더니 둘째도 아들 낳으라고 압박을 하고 가셨어요. 남편이 따라가서 꼬막 정식을 사드렸는데 아버님이 저 주라고 주신 돈 100만 원 중에서 어머님 차비 20만 원 빼고 80만 원만 주셔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내버스 한 번 타면 병원에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사는데 무슨 차비를 20만 원을 빼는지 날강도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마도 지난 방문 때 남편이 설거지한다고 등을 때린 후 저희가 어머니께 용돈을 안 드린 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님이 며느리 출산했다고 주신 축하금 중에서 어느 정도를 시어머니가 가로챈 것이 너무 불쾌했어요. 본인 용돈을 뺀 건가 봐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6살까지 키운 뒤에 복귀해라. 그런데 너희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가 키워라. 아프다고 나에게 맡기면 안 된다. 나는 그때가 되면 더 바쁘게 지낼 것이다. 라고 하셔서 복직하는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당신 아들 혼자 일하는 것은 안쓰럽고 어린 손주가 아플 것을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주실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둘째를 바라시는 이유는 아이가 하나만 있으면 언제 사고가 나서 죽을지 모른다는 고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 둘은 낳아서 키우면서 바빠도 아이들 바라보며 살라고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사시는데 시댁에 방문한 후에 우리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하면 외롭고 쓸쓸하다고 우는 분이세요. 이 점은 어머님이 정서적으로 아들을 독립시키지 못한 부분인데 어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잠을 자면 시어머니는 꼭 두새벽부터 저를 깨우세요. 일어나서 밥하라고요. 시댁은 집밥을 고집하는 분이세요. 앞에 썼다시피 시부모님은 외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하실 때 아주 공을 들이시는 게 보여요.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해서 집에서 누워있는데 시부모님이 외식하자고 부르셔서 그럼 밥만 먹고 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고기랑 야채를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깻잎이랑 상추 씻을 때 식초 떨어뜨려 놓고 5분 뒤에 5번 헹궈라 벌레 알이 있을 수도 있다며 어찌나 잔소리하고 감시하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시댁에서 제가 고기 굽고 야채 씻고 상 다 차렸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자고 새벽에 아이 수유하는데 밥 차리라고 문을 벌컥 여신 적도 있어서 너무 민망했네요. 남편이 제가 나가서 밥 차릴게요. 저도 잘해요. 라고 하면 네가 부엌에 있는 꼴은 절대로 못 본다고 했지? 라며 악을 쓰셔서 허둥지둥 아침상을 차려야 했어요. 남편에게 가서 너는 바깥일하는 가장이니 내 집에서라도 푹 재워야겠다. 며느리는 집에서 애기 보고 놀고 먹잖아. 그러니까 빨리 눈 감으란 말이야. 라며 강제로 재우셨어요. 주말에 시댁에 가게 되면 밤늦게까지 살림 잘하는 유튜버 채널 틀어주시면서 받아 적으라고 시키시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랑 와서 엄마 이 사람 안 그래도 편히 못 자는데 좀 냅둬요. 라고 하면 눈을 흘겨보시면서 자꾸 와이프 편드는 꼴 용서 못하겠다고 소리 지르셨고요. 명절에 시댁에 가면 아이에게 기름 튀니까 업고 일하라고 40년 전 쓰던 포대기를 갖다 주셨어요. 저 포대기 할 줄 모른다고 하니까 직접 매주시면서 포대기를 잘 매야 진정한 엄마가 되는 거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네 친구들 만나서 축구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늦게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땡땡 아빠 오래된 친구들하고 좀 놀게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재촉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하시더라고요. 미혼인 신우에게는 나가서 영화 보고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놀고 오라고 하셨고요. 두 남매를 반강제로 쫓아내시고는 저에게 엄청 많은 일을 시키셨어요. 그러더니 명절 점심에 친정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친정에 가 있는 꼴은 못 보겠고 집에 쌓인 설거지를 시키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바보인가요? 명절 오후부터 남편과 전화기 꺼놓고 친정에서 재미있게 놀다 왔습니다. 남편 없을 때 저를 보시더니 살다가 남편이 바람 피우면 호들갑 떨지 말고 참아라. 부인이 참아주면 남편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뜬금없기도 한 말씀에 너무 깜짝 놀라서 혹시 아버님이 바람 피운 적 있냐고 물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우면 바로 이혼이다. 친권, 양육권 다 가져올 거다. 했더니 독하게 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참고 살라고 하셨어요. 이런 어머니의 막말과 시집살이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남편에게 효도는 각자 하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매번 자고 가길 바라시고 나에게 주방 뒷정리에 큰 냄비를 꺼내고 커튼까지 빨기를 원하시는 시어머니를 더 이상 어른으로 대접해드리기 싫다. 그리고 당신 없을 때 남편이 바람 피우면 가만히 참으라는 막말도 했다고 했더니 남편은 정말 그런 말도 했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는 왜 그렇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병이 난 건지 모르겠다며 정말 속상했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도 엄마가 며느리 잡으려고 심하게 하는 게 보인다며 이제 각자 부모님 챙기자고 했어요.
우리 아이도 할머니만 보면 울고 잘 따르지 않으니 명절에는 아이랑 친정에 먼저 내려가겠다. 그런 줄 알고 시부모님께 설명 잘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드리던 생활비 이제 드리지 않을 거니까 어머님께 잘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남편은 시댁에 가서 그동안 엄마가 땡땡이 엄마 마음에 상처 준 것이 많아서 며느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시는 시댁에 안 가겠다고 선언했고 나도 여기 같이 오자고 강요할 생각 없다. 나 같아도 엄마 같은 시어머니 끊을 것 같다. 엄마가 며느리 손주 계속 보고 싶으면 그동안 막말하고 일 시켜 먹으려고 막대한 거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라. 사과도 안 하고 며느리가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 말아라 하고 왔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마음대로 연락을 끊을 수 있냐고 노발대발하셨고 아버님은 옆에서 며느리 잡으려고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며느리 손주 얼굴도 못 보게 생겼다고 화를 내셨대요. 당장 찾아가서 며느리한테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손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답니다. 저야 시댁에 안 가게 되어 너무 좋은데 아버님 생각하면 좀 짠한 마음이 들어요. 아버님께는 종종 아이 사진 보여드리고 합니다. 이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생길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에요. 제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착한 며느님을 왜 그렇게 괴롭혀서 서로가 힘들어지게 만드는지 늦은 감이 있지만 남편도 정신을 차린 것 같으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